북한에도 항공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떤 나라도 항공사가 있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뭔가 북한에 항공사가 있다는 사실은 새롭습니다. 북한에도 역시 항공사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항공기가 26대가 있습니다. 물론 국제선 역시 뜨는 항공사입니다. 스카이트랙이라는 곳에서는 전세계 항공사, 공항을 상대로 등급을 매기고 있는데요. 크게 5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별 5개가 가장 높은 등급이고 별 1개가 가장 낮은 등급입니다. 고려항공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5년 정도를 별 1개로 있었습니다. 별 1개의 등급은 고려항공이 유일했으니 꼴찌인 것이죠. 참고로 별 2개에는 파키스탄 항공이나 모잠비크 항공 등이 있는데 이 정도는 항공동맹 가입 수준 자체가 미달이라 항공동맹 가입이 안됩니다. 참고로 파키스탄 국제항공은 2020년 5월 추락사고가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당시 파키스탄 항공의 조종사가 제대로 된 파일럿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 밝혀져 다른 나라에서 파키스탄 항공 자체의 입국을 막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막장인 항공사가 파키스탄 항공인데요. 그 항공사보다도 등급이 낮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데요. 이 별점에 대해 고려항공은 말이 많은가 봅니다. 북한에서 운영하는 우리여행이라는 곳에서 영문 사이트를 만들어 스카이트랙이라는 별점을 주는 곳이 신빙성이 없는 회사이고 별 1개라는 건 절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친히 자랑스러운 사진들을 같이 올려주었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2020년 6월에 직접 북한에서 올린 사진입니다. 1970년대 사진 아닙니다. 사진에서부터 비행기가 낡아 보이죠? 참고로 가장 자랑스럽게 첫 사진으로 올려놓은 항공기는 P533이라는 등록 기호를 가지고 있는데요. 1974년도에 만들어진 비행기로 현재 40년 가까이 된 비행기입니다. 물론 최근까지도 실제 비행을 했던 기종입니다. 안에서는 모니터로 방송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체제 선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인 좌석별 모니터는 당연히 없습니다. 참고로 사진에서 빛 번짐이 심해 보이는데 사진기가 고물이라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 기내에서 습기가 차서 그렇습니다. 오래된 에어컨 때문에 계속해서 기내에 습기가 찬다고 합니다. 승무원들이 계속해서 기내 천장에 물기를 닦아내준다고 하네요. 사진 속 스튜어디스의 복장을 보면 약 2011년 정도에 찍힌 사진으로 보입니다. 2020년의 순위는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해 다시 찾아봤는데 스카이트랙에서는 아예 고려항공의 별 자체를 없앴습니다. 항공사로 인정하기도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아시아나 대한항공은 최고 등급인 별 5개입니다. 순위를 평가하는 항공사는 총 478개이고 그중 별 5개는 12개 항공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상위 2% 항공사라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 등 저비용 항공사는 별 3개의 등급이고 저비용 항공사 중 가장 높은 등급은 에어부산이 별 4개입니다. 고려항공의 시초는 1955년부터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냥 크게 보면 소련이 대부분 도와주었기 때문에 항공사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소련이 없었으면 시작도 못했을 항공사입니다. 1970년대가 가장 전성기였는데요. 당시에 북한은 다른 나라들을 대상으로 외교활동을 엄청나게 활발하게 하면서 각종 대표단 파견이나 초청들도 많았기 때문에 70년대가 전성기입니다. 가장 전성기일 때에는 38개국과 항공협정을 맺었다고 합니다. 비행기 기재는 어떻게 될까요? 참 웃기기도 하지만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우선 북한에게는 항공기술이 유출될 수 있는 서방 여객기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유사시에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잉이나 에어버스는 북한에 없습니다. 이외에도 항공기를 조금 좋아하신다면 아실 수 있는 맥도널 더글러스, 봉바르디에, 포커 등 서양 기술이 들어간 기체는 북한에 없습니다. 북한에 있는 항공기는 전부 소련제 혹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비행기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크게 일류신, 안토노프, 투톨레프라는 회사에서 만든 기체인데요. 여기서 일류신, 투톨레프는 러시아의 회사이고 안토노프는 우크라이나 회사입니다. 다만 고려항공에 정확하게 몇 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참 논란이 많습니다. 고려항공에 등록되어 있는 항공기들은 26대로 보는데 그 중에 2020년 기준 1년 이상 뜨지 않았던 항공기가 11대가량이고 그중 2대가 김정은이 타는 전용기로 차출된 상황입니다. 나머지 약 13대 정도가 최근에도 운행한 적이 있는 항공기인데요. 가장 오래된 기차는 1976년에 제작한 무려 40년 된 투톨레프 154B입니다. 좌석은 152석이고요. 이외에도 1990년에 제작된 30년 된 일류신 76TD 세대가 화물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려항공의 자랑은 바로 안토노프에서 제작된 안토노프 148인데요. 2대를 보유하고 있고 한 대는 2012년 제작, 또 한 대는 2015년에 제작된 새 비행기입니다.
둘 다 70개의 좌석을 가지고 있고요. 소문에는 이 항공기들을 통해 이후에 취항할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데 당연히 북한 제재로 인해 취항이 불가합니다. 안전 기준에는 적합하나 제재로 인해 취항 불가입니다. 참고로 가장 최근 구매한 항공기 2대 말고 나머지 비행기는 전부 싹 다 EU 상공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안전 기준 미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북한 제재도 있지만 제재가 없었더라도 안전 때문에 지나다닐 수가 없죠. 가장 최근에 제작된 항공기 2대를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 항공기들의 평균 나이는 30년입니다. 등록되어 있는 항공기들 전부를 가지고 평균을 낸다면 40년입니다. 참고로 김정은의 전용기로 차출된 항공기는 러시아 일류신에서 제작한 일류신 62M입니다. 2대가 차출되었는데 한 대는 85년에 제작되었고 또 한 대는 89년에 제작되었으니 약 30년 된 항공기들로 전용기를 운용하는 것이죠. 이외에도 고려항공은 워낙 기체들이 오래되다 보니 전 세계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는 마지막 여객 항공사 타이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항공사에서는 이미 다 퇴역했지만 고려항공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특이한 점은 2020년 중에 고려항공이 러시아로부터 투톨레프 204 항공기 2대를 밀수하려고 했다는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UN 제재로 인해 우방국인 러시아로부터도 정식으로 수입이 불가능하고 밀수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건데요. 왼쪽이 다른 항공사에서 쓰이던 시절 항공기인데 이를 고려항공 도색으로 변경한 것까지는 인공위성 사진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지방공항에서 도색이 변경된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도색 회사에서도 고려항공 도색으로 칠했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되었으나 실제 인도까지 이루어져 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의 항공편이 뜨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김정은이 굉장히 비행 덕후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직접 조종하는 모습이 뉴스에 나오기도 했죠. 조종실 내부를 보면 가장 최신 항공기인 안토노프 148로 보입니다. 또한 파일럿들이 처음 조종 훈련을 시작할 때 조종하는 경비행기를 직접 운전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누가 보아도 미국에서 제작된 세스나라는 훈련기인 게 뻔한데도 북한에서는 자체 제작한 비행기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확실히 훈련기 세스나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고려항공은 도대체 어디로 취항하고 비행기는 얼만큼 다닐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정기적으로 취항하는 곳은 없습니다. 국내선은 코로나 이전에도 애초에 북한이 워낙 가난하다 보니 정기적으로 취항하는 노선은 거의 없었습니다. 고려항공 입장에서는 국내선을 활발하게 돌리고 싶어도 수요가 없다 보니 국내선을 띄울 수가 없죠. 사실 북한은 도로 사정이 워낙 열악해 먼 지역은 비행기로 가는 것이 훨씬 좋지만 고위 간부들이라고 하더라도 비행기 연료 비용 문제나 비행기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 부품을 수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비행기가 거의 뜨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나마 평양, 청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전기편이 유일하게 있었는데요. 그마저도 일주일에 2번이었습니다. 코시국 이후에는 이마저도 끊겼다고 합니다. 청진공항을 구글어스로 보면 딱 봐도 굉장히 규모가 작아 보이죠. 활주로도 단 하나이고 공항 주변에는 그냥 논입니다. 딱히 울타리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요. 건물도 아주 조그만한 건물 하나가 있고 항공기들이나 전투기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도 지붕이 따로 있지 않고 전부 노출되어 있습니다. 2019년 사진입니다. 공항 주변에는 그냥 소가 돌아다닙니다. 1950년대 아닙니다. 2019년 사진입니다. 청진공항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지만 공항 포장된 아스팔트만 봐도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역시 2019년 사진입니다. 승무원들이 청진공항에서 착륙 후 찍힌 사진입니다. 아스팔트 상태가 우리나라 고속도로보다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항 건물과 도킹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버스를 통해 비행기가 있는 곳까지 데려다주는 시스템입니다. 어쨌든 이마저도 지금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현재 북한의 국내선 비행편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코시국 이전에도 국내선은 거의 100% 외국인 관광객 전용이었습니다. 거의 다 부정기편으로만 운행했고요. 자, 그럼 국제선은 어떨까요? 국제선도 모두 운휴입니다. 코시국 이전에는 중국 베이징, 선양,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혹은 마카오를 갔었지만 지금은 모두 바이러스로 인해 운휴입니다. 그 이외에도 중동 쪽에 부정기편을 띄우긴 했지만 모두 노동자들을 데려다주기 위해 부정기편으로만 운행했습니다. 사실 고려항공이 가지고 있는 기체로 멀리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정상적인 기체 2개 이외에 나머지 기체는 워낙 오래된 것들이 많고 또 망가지기라도 한다면 UN 제재로 인해 부품을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한 번 망가지면 그대로 버려야 하는 상황이죠. 이 때문에 최대한 운행을 안 하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전 전성기 시절에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쿠웨이트를 갔었고 유럽에는 독일, 스위스, 루마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등 생각 이상으로 많은 곳에 취항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건 정말 오래전 이야기고요. 지금은 어림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고려항공은 현재 정기편은 국내선, 국제선 한 편도 없습니다. 그나마 북한에서는 평양 순안국제공항이 가장 큰 공항인데 현재 여기에 모든 비행기들이 멈추어 녹만 쓸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운임 책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우선 비용은 비싼 편입니다. 사실 비싼지 비싸지 않은지 비교할 만한 경쟁사가 없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지만 거리상으로 따져보았을 때 비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리로만 따져보자면 평양에서 블라디보스톡 공항까지가 700km입니다. 700km가 보통석이 470달러인데요. 즉 55만원 정도 되네요. 인천공항에서 상하이까지가 830km인데 호시국 이전 편도 비행기 티켓이 30만원 정도였고 이를 비교해본다면 거리는 더 가깝지만 비용은 거의 2배인 고려항공은 비싼 편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고려항공은 변경, 취소가 자유로운 티켓만 팔기 때문입니다. 즉 할인권 자체가 없습니다. 비행기 결함이 있거나 국제적 문제가 있을 경우 항공편이 취소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변경이나 취소가 자유로운 정상 운임으로만 티켓을 판매합니다. 또한 워낙 국제선이 없다 보니 비행기가 한 번 뜰 때 빈자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할인을 할 필요도 굳이 없겠죠. 우리나라 여러 항공사들은 취소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좌석이 남는다면 할인 티켓을 팔기도 하고 워낙 경쟁 체제가 심해 항공편이 정말 저렴한 편이죠. 지금 보이는 사진은 한화 가격입니다. 모두 편도 가격입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비자카드나 페이팔 등이 북한과는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 송금 형태로만 항공권 구입이 가능합니다. 북한이 테러 지원 국가로 분류되기 때문에 은행들은 북한과 거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신용카드 결제는 되지 않습니다. 객실 승무원은 북한 내에서 해외를 왔다 갔다 하는 직업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키와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 중 선발하며 외국어를 능통하게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출신 성분도 좋아야 하고요. 복장은 원래 상의, 하의, 캐리어 전부 빨간색이었으나 2013년 남색 계열로 바뀌어 지금은 좀 더 세련된 느낌입니다. 소문으로는 김정일이 직접 의상 교체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고려항공 기내식은 소문이 자자합니다. 일단 비즈니스석에는 김밥이나 볶음밥 혹은 카레 등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고려항공에서 유명한 기내식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미스테리 햄버거라고 불리는 기내식인데요. 이코노미 좌석에서는 햄버거가 나옵니다. 왜 미스테리 햄버거로 불리는지는 사진만 봐도 알겠죠. 호시국 이전에는 블라디보스톡 공항에서 고려항공과 대한항공이 같이 있는 모습을 왕왕 볼 수 있었는데요. 참 현대판 판문점입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때 북한 참가단이 인천국제공항에 고려항공을 타고 착륙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관제탑에서는 고려항공 비행기를 대한항공 텃밭으로 쓰이는 게이트로 연결시켰습니다. 일부러 그랬다는 말도 있고 그냥 남는 곳에 준 거라는 말도 있었지만 아마 선수단은 대한항공 사이에서 참 초라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네요. 폐막식 때에는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등 북한 실세들이 역시 고려항공을 타고 인천에 착륙했는데 역시나 대한항공 텃밭 사이에 게이트를 연결했었습니다. 고려항공은 역시나 한국 사람들은 탑승할 수 없습니다. 도착하는 곳이 평양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렇다면 비행기를 타고 북한 공항에 내려 비자가 없으면 추방을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탑승 자체가 안 되는 것인지 문득 궁금해졌는데요. 고려항공은 중국이나 러시아에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물론 홈페이지에 번호 역시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나 궁금하더라도 전화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선가 갑자기 전화를 건 핸드폰으로 전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저도 참 당황스러웠습니다.